계속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피시면 되고 13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어봤고 유형별로 한 번씩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넣으면 집합의 연산이 나오는데 집합의 연산 4가지에 대해서 지지난 일요일 시간에 배웠고요. 월요일날 복습도 해드렸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복습 없이 그대로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에서 우리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집합의 4가지 연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각각의 연산들에 대해서 같은 개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선지들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고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네, 필수 예제 18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 문항입니다. 어떤 집합 A, B가 존재를 하는데 B집합의 경우에는 1, 7, 13, 16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것이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주어진 건 A집합이 주어지진 않았고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주어졌고 그때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은 7과 16만을 갖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게 된다면 얘는 1, 4, 7, 10, 13, 16, 19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집합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집합 A를 표하게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거 집합이 2개가 나오지만 지금은 2개가 나오지만 이따가 가면 3개가 나와요. 집합이 3개가 나와서 3개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면 이걸 그냥 지금이야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B집합에 1, 7, 13, 16 있는데 2개 겹치니까 7이랑 16은 A도 들고 있어야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합집합 중에서 안 겹치는 이런 4인 원소나 B에는 없는 이런 10인 원소나 19 같은 원소들은 A만 갖고 있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네, 그쵸. 그래서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우리는 2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B에 대한 원소는 표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B집합이 1, 13, 16이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근데 B에 대해서 원소를 쓸 때 1을 여기에다 쓸지 아니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다 쓸지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B에도 들어가지만 어디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A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 교집합의 원소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는 7과 16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1이랑 13이 B에 존재하는데 겹치는 부분 교집합에는 안 존재하니까 얘는 A는 안 들고 있고 여기에 B만 이렇게 존재하는 원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B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표하게 아주 빠르게 잘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이번에는 얘를 이용할 겁니다. 이거 썼고요. 이거 썼잖아요. 이제 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A랑 B의 합집합이니까 이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부에 있는 원소가 1, 4, 7, 10, 13, 16, 19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지금 이미 누구는 썼어? 1, 7, 13, 16은 썼지, 그치? 얘는 썼다고, 얘는 썼다고. 그럼 나머지 부분 뭐 쓰면 되겠어요? 4, 10, 19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4, 10, 19를 갖다가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하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교집합의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에 이미 나타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나타내져 있지 않았고 2개 합친 부분에 나타내져 있으니까 A만 순수하게 갖고 있는 원소겠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이고요. 네, 전체 집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 8 아이고 많다 9 이렇게 나와 있는 전체 집합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집합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얘의 부분 집합 A와 B의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전체 집합 안에 A집합과 B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A와 B의 원소는 1, 2, 3, 4, 5, 6, 7, 8, 9들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만약에 A가 10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는 건 있어도 되는 일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어떤 전체 집합을 그리면 이 전체 집합이라는 이 하얀색 이 도화지 안에는 1, 2, 3, 4, 5, 6, 7, 8, 9가 있고 1, 2, 3, 4, 5, 6, 7, 8, 9 안에 A 집합도 있고 B 집합도 있고 그 다음에 A, B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 여백에 대한 그림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A와 B의 합집합을 한 개 먼저 적였죠.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걔의 무슨 집합이니? 여집합이죠, 그쵸?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쵸? 얘의 집합이 2와 4와 6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이죠.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몇이냐라고 하면은 7이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되는 놈이 3과 5다. 그럴 때 집합 A를 표하게 한번 구해봐라. 첫 번째 선지부터 분석해볼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은 A랑 B랑 합집합이니까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이 A, B 조랭이 떡 모양의 이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근데 그 집합의 무슨 집합이니? 여집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조랭이 떡 아닌 떡국 국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 국물에 누가 있다는 거야? 2랑 4랑 6이랑 있다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이 2, 4, 6은 어디에 있는 놈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놈이구나라고 쓸 수 있다고요. 괜찮죠? 두 번째, A랑 B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교집합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별로 안 어렵지, 그치? 그래서 교집합이니까 얘는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7이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가 괜찮죠, 그쵸? 마지막 세 번째, B도 돼야 되고 A의 여집합도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B면서 A는 아닌 놈을 찾는 거야, 그치? 여기 봐봐, B인 놈들이 있어. 근데 이 7이 들어가는 놈은 B면서 A인 놈이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에 이 교집합 부분은 B면서 A인 놈이야. B and A야, 그치? 근데 얘는 뭘 구하고 싶어? B면서 A는 아니어야 돼, 그치? 그럼 B면서 A는 아닌 놈은 어디겠니? 이렇게 사과 깎아먹은 부분이죠, 그치?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부분에 뭐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3이랑 5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얘가 뭐랑 같은 표현이라는 걸 강조해서 외우라 그랬습니까? B교 A여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B 빼기 A랑 똑같은 거죠, 그쵸? 네, 차집합을 뭐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B교 A요, A교 B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얘는 B에서 A 뺀 겁니다. A에서 B 뺀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B 빼기 A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B 빼기 A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B에다가 A 펀치로 구멍 뚫은 거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푸나 얘를 차집합으로 바꿔서 푸나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의 집합은 3과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뭘 다 했냐 하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구역의 개수는 A만 되는 놈, A랑 B랑 동시에 되는 놈, B만 되는 놈, A랑 B 둘 다 아닌 놈 해서 총 4가지 구역밖에 없다고, 그치? 근데 그 4가지 구역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1, 2, 3, 4, 5, 6, 7, 8, 9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미 2, 3, 4, 5, 6, 7은 썼어요, 그쵸?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1, 8, 9 남았죠, 그쵸? 2, 3, 4, 5, 6, 7 썼으니까 2, 3, 4, 5, 6, 7 썼잖아요, 그쵸? 1이랑 8이랑 9가 남았으니까 아, 거기가 어디겠구나? A만 되는 여기가 1, 8, 9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러면 선생님 H집합은요 H집합은 1이랑 8이랑 9네요 이러면 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그쵸? A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A에서 B 뺀 놈만 1, 8, 9인 거죠, 그쵸? A에서 B 뺀 놈이 1, 8, 9인 거고 여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7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왜 7을 써줘야 됩니까? 하면 7도 A입니다, 그쵸? B와 동시에 A 집합 A를 구하시면 1, 7, 8, 9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필수의 제 3번이고요. 어떤 A 집합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 A 집합은 2, 3, 5, A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고요. B 집합도 존재를 하네요. B 집합은 4, A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A 빼기 B가 5라는 원소만을 갖는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수 A, 스몰 a의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여전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갈 겁니다. 얘는 전체 집합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전체 집합 도화지는 안 그려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쵸? 네,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빼기 B가 오니까 A 빼기 B 그냥 A 종이에서 B 펀치로 구멍 뚫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5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끝이죠? 여기 5 말고 더 존재하는 놈은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A는 5 말고도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되냐면 2랑 3이랑 A제곱 마이너스 5도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 이 A에서 A종이에서 B펀치로 구멍 뚫은 이 A 빼기 B 부분은 누구만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5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2, 3, A제곱 마이너스 5는 무조건 어디 존재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 부분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교집합 부분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2와 3과 A제곱 마이너스 5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괜찮죠? 그쵸? 근데 여기에 2와 3과 A제곱 마이너스 5가 존재하려면 얘는 누구의 원소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B집합의 원소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A와 B의 교집합에 2, 3, A제곱 마이너스 5가 있으려면 얘가 A집합에도 존재해야 되지만 also B집합의 원소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B집합 원소를 보면 B집합 원소가 이렇게 3개입니다. 4, A-1, 6, A, 그쵸?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4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나머지는 2랑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얘가 4겠구나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A제곱 마이너스 5가 4겠구나.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는 3일까요? 마이너스 3일까요?는 이제 나머지 원소들 맞춰보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A가 3이라면 A 자리에다 3을 갖다 넣으면 B의 원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B의 원소는 4와 3에서 1 뺀 2와 6에서 3 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원소나 A의 원소, A 그 B의 원소나 얘가 똑같아지겠죠. 2, 3 그리고 여기에는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체크가 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놓게 되면 B집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4와 마이너스 4와 9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폐기하는 거예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제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A는 3이구나 라고 답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미 다 배운 개념들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오겠습니다. 4번 문항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여기서뿐만 아니라 명제를 들어가서도 명제에서도 계속 다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파트인 명제 단원에서도 이러한 선지들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하시면 명제에서 진짜 머리를 싸매게 돼요. 명제의 단원이 집합을 열심히 한 사람은 명제가 쉽고요. 집합을 헐렁헐렁 그냥 지 맘대로 한 사람은 이제 명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지난 수업 때 쭉 설명을 드렸고 선지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4번이고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의 대해 이런 말이 있죠, 그쵸? 이 말은 그냥 무슨 뜻이냐라고 했냐면 이렇게 U 도화지 안에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 B라는 놈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A가 큰 겁니까? B가 큰 겁니까? B가 큰 건가요? A가 큰 거죠, 그쵸? A가 큰 겁니다. 그래서 A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집합 안에 누가 쏙 들어가 있는 거냐면 B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B가 A에 쏙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선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B래요. 이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A랑 B랑 겹치는 부분 어디겠습니까? A랑 B랑 항상 겹치는 부분 하면 A이면서 B인 부분이어야 되니까 더 조그만 부분이 B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 선지를 분석을 할 때 A 교 B가 원래는 A 교 B라는 집합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특별하게 B 집합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 같은 경우에는 A랑 B의 합집합을 구했더니 걔가 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B 집합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보기입니까? 틀린 보기입니까? 틀린 보기겠죠? 그럼 얘를 틀린 보기지만 얘를 원래대로 올바르게 고치게 된다면 A랑 B랑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니? A 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걸 보고 이렇게 나타내는 건 꽤 쉬워. 근데 얘를 보고 이걸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반대로 떠올리는 것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을 주지는 않고 A교 B는 B다 이런 조건을 줍니다. A교 B가 B라면 B가 A에 쏙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A 합 B가 B라면 B가 더 큰 놈이겠구나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렇죠?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A-B가 공집합이래요. A-B가 공집합이래요. A-B가 공집합이라는 건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A 종이에다 졸라 큰 B펀치로 구멍을 뚫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겠다 이런 얘기죠, 그쵸? 종이는 이만한데 펀치가 이만해요. 그럼 꽝 하고 뚫면 아무것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A가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 얘기는 지금, 그치?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냐면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만약에 이 선지를 제가 올바른 선지로 고쳐보게 된다면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B에서 A를 뺐을 때 공집합이 나와야 얘가 옳은 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틀린 선지, 옳은 선지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A의 여집합과 B의 어떤 합집합을 구했대요. 걔가 전지집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의 여집합과 B와 합집합을 구하면 실제로 보게 되면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고요, 그렇죠? B집합은 요 안쪽이죠, 그렇죠? 그 두 개 합치면 이렇게 구멍, 링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렇죠? 도넛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A집합이 B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경우라는 느낌. 그러면 A가 아닌 놈 플러스 B 하면은 A가 아닌 놈 하면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 나머지 전부 다일 거 아니에요. A 빼고 나머지니까. 근데 B도 된다고 합집합으로 쳐놨으니까 A 부분도 다 색칠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부분이 다 색칠이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얘를 옳은 보기로 고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고치셔야 되는 거냐면 B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을 B의 여집합과 A는 합집합 처리를 하시게 되면 얘가 전체 집합이 된다 라고 쓰면 이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얘는 이런 부분 관계, 부분집합 관계를 나타내는 거에 옳은 보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B의 여집합이랑 A집합이랑 합집합 처리를 하면 B의 여집합이랑 A집합이랑 합집합 처리를 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런 부분집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괜찮나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이렇게 생겼죠?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라고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라고 했지. 두 번째는 얘를 마치 부등호처럼 봐서 양변의 여집합일 때 여집합 처리를 해서 얘를 반대로 돌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B의 여집합이라는 것도 어차피 집합이고 A의 여집합이라는 것도 집합이기 때문에 B의 여집합이
이렇게 그리고 A의 여집합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반대로 돌릴 거니까 B집합 하면 여 B의 여집합 빼고 나머지겠죠, 그렇죠? A집합 하면은 A의 여집합 빼고 나머지겠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그럼 B집합이 큰가요? A집합이 큰가요? 무슨 집합이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B의 여집합 빼고 나머지랑 A의 여집합 빼고 나머지 하면은 B의 여집합 빼고 나머지 영토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 B집합이 A집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렇죠? B 땅이 더 크잖아요. 더 큰 거. 그래서 얘가 맞는 보기가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얘가 틀린 보기가 되죠. 이런 집합 관계를 만족하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다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처리를 하면 B집합이 되고 그치?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처리를 하면 A집합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의 부분집합 관계가 여집합 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로 바뀐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처리되겠네 하면 얘나 뭐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이렇게 아예 통으로 반대로 돌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선지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예제고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좀 쉽게 이런 부분집합 관계를 주고 나머지 선지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라는 그냥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나머지 거 맞는지 틀린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끝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얘를 안 주고 얘를 준 다음에 어떤 부분집합 관계를 갖는지를 찾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상하면 뭔가 그 결과가 나의 직관과 다르면 무조건 부분집합 관계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얘랑 교집합 처리를 하면 사이에 이 아몬드 같은 모양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랑 B의 교집합이니까 사이에 겹치는 부분만 색칠해야 되는 건데 그게 통으로 B라고 나왔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상하게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럼 A가 B를 포함하고 있거나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해되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합집합 처리를 하면 그냥 이렇게 조랭이떡 모양이 나와야지. 근데 지금 누가 나왔어? 그냥 B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도 어떤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 A가 B를 포함하고 있든 B가 A를 포함하고 있든 생각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부분집합 관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빼면 한입 배워보는 애플 모양이 나와야지 공집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집합이 나왔다는 건 얘 뭔가 좀 이상하다. A랑 B랑 부분집합 관계에 있겠구나.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겠구나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보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똑 하고 튀어나오면 안 되고 원래는 A 여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을 처리를 하게 된다면 A 아닌 놈, 그 다음에 B인 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반달 모양이 비어있는 모양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필수에즈 4번까지 마무리했고 지금 필수에즈 5번을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32분이요? 네, 딱 좋네요. 네, 필수에즈 5번입니다. 집합의 연산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봐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집합 나와 있네요. 전체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x를 원소로 갔는데 단 x는 무슨 수다? 네, 내추럴 넘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얘 세 부분 집합이니까 이 안에 a와 b와 그리고 라지 x, 캐피탈 x 집합이 이렇게 대문자 x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 집합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요. a 집합의 원소는 1, 1, 2, 2, 3, 3, 4, 5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b 집합의 경우에 대해서는 b 집합이라는 원소는 4와 5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네요. a교 x는 캐피탈 X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A교 B의 여의 합집합의 X는 라지 X다 이렇게 캐피탈 X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렇죠?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얘를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A랑 X랑 교집합을 하면 원래 아몬드 씨앗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몬드 모양, 아몬드가 씨앗인가? 아몬드 자체가 씨앗인가?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 지금 X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치? 이거 뭔가 이상하지, 그치?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이상한 거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상하니까 이렇게 되든 A가 X에 포함되든 아니면 X가 A에 포함되든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누굽니까? 교집합 처리를 했는데 X가 나오려면 X가 더 작은 거여야 되겠어? 큰 거여야 되겠어?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X인 거잖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 X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X, A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교집합인 부분이 여기니까 A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A가 X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어야 되니까 얘를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두 번째로 넘어오시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시면 일단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집합을 알 수 있다. 이거 무슨 집합입니까? 네, A 빼기 B 집합입니다. 그렇죠? 왜요? A가 B니까 그렇지. A 빼기 B 집합. A 빼기 B라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집합이라니까요. 차집합이니까 집합이라고. 차집합도 집합이라고. A에서 B 뺀 놈은 쉬워. 무슨 집합이야? 1, 2, 3 집합이야. 그렇지? 1, 2, 3 집합. 이런 집합이랑 누구랑 X라는 집합이랑 합집합을 했더니 크게 캐피탈 X가 그대로 나왔대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얘를 임의의 새로운 집합 라지 C라고 놔두게 된다면 뭐 A 빼기 B 아니면 그냥 이걸로 그대로 가져가도 됐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C 집합이랑 X 집합이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그대로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둘 중에 하나겠죠. X 안에 C가 있거나 C 안에 X가 있거나 그렇지. 두 개 합집합했는데 X가 나오려면 여기여야겠죠. 그렇죠? 얘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C라는 이런 A 빼기 B라는 이런 집합은 X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면 C라는 집합, 무슨 집합? A 빼기 B 집합. 얘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고 X의 부분 집합이고 이어서 X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고 A의 부분 집합이고 이런 조건을 최종적으로 맞춰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풀었던 예제 8번이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제 8번이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고 얘를 우리가 실제 원소를 딱 써서 해본다면 1, 2, 3은 X가 무조건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2, 3, 4, 5 중에서 나머지를 갖게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 X라는 집합은 1, 2, 3은 반드시 포함, 4, 5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총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개요. 왜? 포함해도 되고 안 되는 원소가 2개니까 그렇지?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원소가 2개니까 2에 20개 해서 총 부분 집합의 개수가 4개라는 걸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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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예제로 풀었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나갔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냈고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몇 시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20분은 뻥튀기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시면 집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끝이 났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외우시고 여러 번 해보시면 특별히 이해할 내용은 아닙니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처음 배우면서 기호 4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합집합, 두 번째는 뭐 배웠습니까? 교집합, 세 번째는 뭐 배웠습니까? 연집합, 그리고 사집합이에요. 목소리가 진짜 우렁차세요. 진짜 잘 들려요. 네. 알겠다. 자, 뭔 말을 하는지 까먹었다. 그래서 연산기호 4가지를 배웠는데 이 연산들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물론 저랑은 안 했겠죠. 그건 언제 배우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저랑 얘기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거, 에이, 이거요. 3 더하기 4 하면 몇입니까? 7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3 더하기 3은 7. 4 더하기 3 하면 몇입니까? 아니, 7이잖아요. 3 더하기 4는 4 더하기 3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쵸? 더하기끼리 있으면 자리를 바꿔도 뭐예요? 성립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자리 바꿔도 성립한다니까 무슨 법칙입니까? 교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거 안 했다고 하기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나와요. 그 맨 처음에 다항식 얘기하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얘기를 했어요. 유겸이는 저랑 했어요. 유겸이는 저랑 했잖아요. 저거 있죠. 4강식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교환 법칙이었고, 그치? 결합 법칙은 뭐였냐면 1이랑 2랑 3이랑 더하는데 1이랑 2 더한 다음에 3을 더하나 아니면 2랑 3을 더하고 거기에다 1을 더하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쵸? 네. 똑같겠죠. 어차피 6일 거 아니에요, 그쵸? 1에다 5 더하나 3에다가 3 더하나 6이잖아요. 혹시 몰라요. 해봐야겠죠, 그쵸? 해보시면 6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되는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하냐면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라고 해서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걸 무슨 법칙이라 하냐면 어느 것끼리 묶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니까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쵸? 아우, 수업할만 안 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3 더하기 5전 3 더하기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도 하나 곱해줘야 되지만 이렇게도 하나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뭐 이해되죠, 그쵸? 이게 무슨 법칙이랍니까? 곱셈 법칙이야. 비슷해요, 비슷해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 3을 1한테도 나눠주고 2한테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곱하기를 묶었을 때.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산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선생님, 맨 위에 거 더하는 거니까 결합 법칙하면 안 돼요? 어떤 거 이거요? 네, 그냥 더하는 거. 아, 얘네 둘이 결합! 이렇게 돼도 결합 법칙하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괄호를 교환하니까 저 밑에 걸 좀. 아, 이거를 괄호를 여기 있던 괄호를 니네로 교환 이렇게 해서 글쎄요 뭐 해도 될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사용된 법칙을 쓰시오가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A의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여기에 막 식을 써놓고 이 과정에서 1로 넘어갈 때 사용된 법칙의 이름을 쓰시오가 실제로 나와요. 이렇게 A 해가지고 빈칸 띄워놓고 A에 들어갈 이 빈칸 문제 이렇게 쭈르륵 쓰는 거 있잖아요.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꼭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결합, 교환, 분배 세 가지. 반대로 외우시면 안 되죠. 교환, 결합.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립한다라는 얘기냐면 집합의 연산에서도 성립하는 겁니다. 집합의 연산에서도 성립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교환 법칙이라는 걸 성립을 하게 하고 싶으면 교환이라는 걸 성립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교환 법칙은 뭐야? 숫자끼리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끼리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3이랑 4랑 2랑 어떻게든 자리 바꿔도 똑같다를 하고 싶다는 거니까 내가 막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이거 똑같겠니 안 똑같겠니? 완전 안 똑같죠, 그쵸? 왜? 여기에는 뭐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빼기가 있으니까 지금 얘네 둘의 뭐가 다른 거예요? 연산자가 다른 거죠, 그쵸? 얘는 더하기 연산자, 얘는 빼기 연산자니까, 그치? 연산자가 다르니까 숫자들끼리 지금 교환을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3 빼기 4 더하기 2 이렇게 있는데 3 빼기 4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 2를 더하는 거랑 3 빼기 4 더하기 2가 있는데 3에서 4 더하기 2를 빼는 거랑 이거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얘도 왜 달라요? 라고 하면 왜 다릅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치?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뭐가 다르니까 연산기호가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그쵸? 연산계호가 같다면 이거 다 성립이라고요. 근데 연산계호가 다르면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네. 분배법칙 마지막에 괄호부터 더하고 곱하기요. 네? 아, 괄호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3을 곱하나 분배를 하나 이거 똑같지 않냐고요? 아 다르잖아요. 똑같죠. 당연히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아 어제 선생님 구자네. 잘못 쓰신 거구나. 어떤 거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틀린 거죠.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쓰면 선생님 그만 치매가 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합이나 교환 법칙을 반대로 얘기했다. 교환이나 결합 법칙을 할 때 헷갈리잖아. 교환이나 결합 법칙을 할 때 얘네들의 연산자가 다르면 그게 성립을 안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거 갖다가 선생님 왜 교환 법칙 성립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배 법칙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건 괜찮아요. 더하기니까 다 해피하는 해피월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1과 이런 계산 결과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얘를 보고 얘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보고 마이너스 3 더하기 6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막 어려운 내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 씨발 풀 어렵다 이런 내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요 숫자가. 숫자가 크다고요? 1, 2, 3, 1, 2, 3가 저 6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요? 이 크기가 크다는 건가 포인트가?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의 연산자에 대해서 조심해 줘야 된다고. 그럼 집합에서는 연산자가 몇 개이니? 4개 있지, 그치? 누구? 합, 교, 차, 이렇게 4개 있죠, 그쵸? 4개 있는 이 연산자들에 대해서도 연산자가 다르면 교환, 결합, 분배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번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집합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A랑 B랑 합집합을 하나, B랑 A랑 합집합을 하나, 얘가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치? A랑 B랑 합치나 B랑 A랑 합치나 어차피 똑같다고요, 그쵸? 분명 이해돼요? 그럼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A집합이 1, 2, 3, B집합이 3, 4 오면 어차피 두 개 합하면 1, 2, 3, 4 오라고. A랑 B랑 합치나 B랑 A랑 합치나. 이해되시죠, 그쵸? 심지어는 뭐도 되냐면 A랑 B랑 C랑 합집합을 하나, C랑 A랑 B랑 합집합을 하나, C랑 A랑 똑같은 거야. C랑 B랑 A랑 합집합을 하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여기가 괜찮죠, 그쵸?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뭐는 안 되냐면 A랑 B랑 합집합, C랑 교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갖다가 A, B, C 위치를 바꿔서 B 합집합 A, 교, C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안 된다. C. 이건 안 된다며. 이해되죠, 그쵸? 왜? 연산자끼리 뭐에 있으니까 섞여져 있으니까, 그치? 더하기랑 빼기랑 섞여져 있을 때 바꾸면 안 됐잖아, 그치? 집합도 마찬가지로 집합이 더하기 빼기잖아요, 이게. 집합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갖다 왜 성립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결합 법칙. 제 글씨가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글씨처럼 비슷했어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옆에 있으면 말투도 비슷해지고 나도 그것도 제 비슷해지잖아요. 글씨 비슷했었는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좀 악필인데 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쌤이랑. 오 인정. 뭔가 악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새학생이랑 그래서 유경이도 글씨가 그렇게 예쁘지 않구나 이러고 알았어요. 너무하시다. 근데 뭔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아저씨 글씨체를 하잖아요. 뭔지 알아? 이런 거. 이런 글씨 있잖아요. 아저씨들 그 볼펜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막 이런 글씨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글씨 있잖아요. 뭐예요, 저게? 이수한이요. 아, 제 이름인데요. 이런 글씨가 뭔가 돼가는 것 같다. 아저씨가 되고 있는 느낌이네. 결합법칙도 마찬가지. 결합법칙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랑 B랑 합집합을 하고 거기에다 C를 합집합을 하나 얘나 아니면 A에다가 B랑 C를 합집합한 걸 합집합 처리를 하나 이게 똑같다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그렇죠?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을 때 A랑 B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C를 합치나 B랑 C 합치고 그 다음에 A를 합치나 어차피 똑같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A, 교,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를 A랑 B랑 교집합한 다음에 C 처리를 하는 거랑 C를 거기다 합하는 거랑 A 교하고 거기에다 B 합치를 하는 거랑 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괜찮나요? 왜요? 이거 더하기 빼기 섞여 있는 거니까 안 된다. 이해되죠? 그쵸? 그럼 이렇게 결합법칙까지 하고 나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만약에 A 교집합 B에다가 C를 합집한 놈을 처리를 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요 얘를 얘한테도 하나 나눠주고 얘한테도 하나 나눠준다. 바로 거를 먼저 까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되죠. A급 B를 표현하게 뭐 땡땡땡 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집합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이제는 막 그냥 A 집합도 제대로 안 주고 B 집합도 제대로 안 주고 C 집합도 제대로 안 주고 이 값진 놈만 제대로 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그 A, B, C를 모르는 상황에서 걔를 연산을 통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분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예시랑 그냥 똑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에다가 2 더하기 3, 1. 1을 하면 그냥 마이너스 3 곱하기 3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루트 1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얘를 분배 법칙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한 번 곱하고 얘를 여기다가 한 번 곱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곱하는 연산자를 각각 써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2랑 곱한 놈이 일단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루트 2랑 곱한 놈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연산자를 가운데에 써주게 되니? 더하기. 이 더하기라는 괄호 안에 연산자를 여기다가 써주게 되죠. 이해되나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합집합 C라는 놈을 얘한테도 갖다 곱하고 B한테도 갖다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A 합집합 C랑 A 합집합 B랑이 각각 존재하겠지, 그치? 여기까지 있잖아? 여기다 교집합. 틀렸지? B 합집합 C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여기에다가 가운데의 연산자를 갖다가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분배 법칙의 역과정이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나요? 전개의 역과정. 전개 거절이요? 인수분해. 얘가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개라 부르잖아. 맞아? 근데 이 전개를 하면 그 전개한 걸 다시 뒤로 돌릴 수 있어,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개한 이 결과물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것들이 문제가 돼. 에? 못해요. 내가 이걸 보고 얘를 떠올려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아, 못해. 그러니까 안 어려워. 얘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거 너무 잘해야 돼요. 제가 얘를 전개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랑 그냥 완전히 똑같아. 사실은 이미 다 이거 아는 거야. 이 합집합 C를 A한테도 B한테도 붙인 다음에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를 써준다고 똑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집합의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을 보고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였습니까? MA 더하기 MB를 M 곱하기 A 플러스 B로 나타내는 거죠.
인수분해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MA 더하기 MB가 있으면 얘를 뭘로 바꾸는 거였어? M하고 A 더하기 B.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주는 거지, 그치? 여기에 합집합 C가 있고요. 여기에도 합집합 C가 있어요, 그렇죠? 합집합 C가 뭐예요?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통인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묶는 거야, 그렇지? 공통인 부분 갖다 묶고. 근데 이 집합기호는 뭔가 맨 앞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앞에가 공통이라면 이렇게 A 합집합, 여기도 A 합집합이 있어요. A 합집합으로 앞으로 빼는 건 괜찮지, 그치? 누나 이해돼요? 네. 이렇게 뒤로 A 합집합 이렇게 하고 뒤에 비워두는 건 이상하죠. 그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 있어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 네. 집합기호는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랑 합집합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집합이랑 C랑 합치면 큰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부분을 써주는 겁니다. 남은 거 여기에서 A 남아 있고요, 그렇죠? 이 가운데에서 뭐 남아 있어요? 교 남아 있죠, 그렇죠? 여기에 뭐 남아 있어요? B 남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얘나 똑같다는 게 정규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거. 이해요? 괜찮죠, 그렇죠? 집합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뭐를 묶으면 된다? 공통 부분을 묶으면 된다. 이거 근데 할 줄 아셔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저 못해요. 이걸 못하면 할 수가 없어. 이걸 못하면 그 뒤로 이 다음 네스트 파트를 시작할 수 없어. 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시작할 수가 없어. 네, 이렇게 하면 분배 법칙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세 가지가 아니라 연산 법칙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세 가지를 했고, 분배 법칙에서 추가로 더 나아가서 집합의 인수분해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교환 법칙은 A 합집합 B 혹은 B 합집합 C, C 합집합 C 교집합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걔네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였고, 결합 법칙은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을 때 A, B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나, A에다가 B, C 합집합하는 결과를 합집합을 하나 똑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단 이 두 개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끼리 모두 같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의 집합이라면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운 게 분배 법칙이었고, 분배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랑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얘를 다시 인수분해, 분배가 된 거를 다시 인수분해로 돌리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6번은 5번이에요? 6번에 5번이고요. 네. 이건 해봐야겠는데요? 안 해봐도 알겠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다행이다. 됐었죠? 뭐야? 몇 시에요? 이 진짜 58번. 진짜 인생해드려요. 짠! 주셨네요. 네, 오늘은 여기 개념까지 나갔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나머지 문제 풀고, 네, 나머지 개념 남은 거 나가고 끝내겠습니다. 집합을 다음 시간에는 끝낼게요. 먼저 할 겁니다. 오늘 숙제는 요거 쌍둥이 문제 다 한 거 끝났죠, 그쵸? 쌍둥이 문제 다 하셨잖아요. 저 문제 풀고 싶어서 오, 잘했어요. 같이 맞춰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맞춰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쌍둥이 문제 그거 끝났죠? 네. 그 끝난 거 버리셔도 돼요. 싫어요. 너 가지고 싶으시면 가져도 되는데 뭐 제출을 하셔도 어차피 저 버릴 겁니다. 제출을 하셔도 다 버릴 저 거고요. 모아주세요. 제가 그거 그 다음에 이 MB 숙제는 뭐 이제 말 안 해도 그냥 이거 저 뒤에 거 더 뽑아야겠다. 뒤에 거 더 뽑아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있어도 될까? 네. 일단 오늘 그 클리닉 하고 가시고 오늘 숙제 받아가세요. 이경이는 네. 여기까지. 안녕.